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모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저기 삼성 테마주 좀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 어제 로봇 테마주가 시간에 의해서 급등해서 오늘도 로봇 테마주들이 장중에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고, 근데 이제 생뚱맞게 이제 또 삼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 여기 제목에는 로봇 테마주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삼성 로봇 테마주하고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 오늘 움직인 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테마주는 오늘은 좀 후순위 뒤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정부 정책주라기보다는 삼성 로봇 테마, 메타버스 테마주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삼성에서 이런 그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면 정부도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이제 보셔도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 때 저녁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미국 금리 인상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급등 나왔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 뭐 다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그렇게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폭락 나올 거라고 그냥 비관론자들 죄송합니다만 개거품을 물었는데 정말로 폭락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맨날 그래요 보면. 네. 바뀌지도 않아요. 네. 자, 어제 드디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3.7% 급등 나왔고 다우 지수도 1.5% 이틀 연속 급등. S&P 500 지수도 2.2%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지수도 저기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3.7% 급등 마감, 그죠? 프랑스도 3.68% 급등 마감.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중국 증시 어제 오늘 이제 반등이 또 열심히 나오고 있고요. 홍콩 H 지수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월요일날 홍콩 H 지수 월요일이란다. 어제 이거 수요일이죠. 어제 12% 급등, 오늘은 7.5% 급등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희한하게 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뭐 참고로 알고 계세요. 네. 여기 이게 핀듀오듀오라는 저기 중국 회사예요.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최근에 막 하루에 20% 넘게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에 56% 올랐어요. 도박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56%. 여기는 상한가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알리바바 있죠? 네. 알리바바라고 잘 아시죠? 네. 이것도 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36% 올랐어요. 어제 아무튼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뭐 다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좀 시끄러웠는데 보시면 국제 유가도 다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그죠? 국제 유가도 진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 단계로 내려왔어요. 시장이 불안할 때 전쟁 나고 그랬으니까 올라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 있죠, 네, 금 가격도 보시면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차트를 올려보죠. 자, 금. 금 가격을 보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가 여기인데 원래대로 내려왔죠. 그죠? 원래 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물가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했었죠. 그래서 또 이 환율에 대해서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또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율도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좋겠어요. 환율이 여기서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아무튼 오늘 시원하게 빠져서 안정을 좀 찾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는지 이걸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미 선반영이 돼서 그렇다.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죠.
막상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별거 없죠, 그죠? 네. 올해 참고로 이제 6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6번. FOMC 회의가 올해 6번 정도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올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는 뭐 아주 다 잘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오늘 1.3% 네, 상승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진짜로 수급이 거래량이 그죠? 네, 자꾸 이렇게 증가하면서 주가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목들 잘 들고 버티신 분들은 반드시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 손절하지 마세요, 좀만 참으세요, 뭐 이제 힘내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가 하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전문가를 하다 보면 종목도 잘 뽑아야 되고 분석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인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목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어디 쪽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꾸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냥 말로만 주식 투자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 솔직히 식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매일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맞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꾸 이제 돈이 되는 테마주들을 테마주나 뭐 대웅주도 좋고 테마주도 좋고 자꾸 거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네.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괜찮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슬슬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료 회원도 있고 무료 회원도 있는데 유료 회원들하고 무료 회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은 돈을 냈냐 안 냈냐 그 차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좀 다르죠. 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의 차이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방 추천주가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이제 추천한 게 이제 우리 회원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네. 이제 무방 회원들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오늘은 뭐 정부 정책적 부동산 얘기 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삼성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 테마주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요. 네, 예, 토닥토닥님 어서 오세요. 네. 원래 그 삼성이나 이런 이제 삼성 테마주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이고 그러다 보면 정부 정책이랑 연동돼서 이게 나오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나올 수는 있으니까 양해해서 들으시고요. 만약에 난 정치적인 얘기 넌 듣기 싫다 그럼 지금 나가시면 돼요. 네. 동의하신 분들은 1번 찍고 남으시고 네. 언능 찍으세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1번 좀 찍어주시고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즘에 그 사무실에서 좋아요가 거의 안 눌러진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삼성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낮에 우리 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추가해서 할 거니까 낮에 저기 방송 들으셨던 분들도 한번 더 들으세요. 메타버스 관련주를 오늘 추가시켜놨어요. 네, 저녁에. 자, 일단은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1, 2월 달에는 들었다 놓고 3, 4, 5월 달에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특히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이 3월 달, 5월 달에 이때 이제 고점을 많이 찍어준다. 잘 간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가고 봄이 왔듯이, 그죠? 계절의 여왕이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 주식시장에서도 5월 달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뭐 5월만 좋나요? 3월도 좋고 4월도 좋고 5월도 좋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뭐가 가냐면 신기술주들이 잘 가요. 이 신기술주는 누가 주도하는 거겠어요? 기업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현 정권 초반 초기에는 수소차. 그죠?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핀테크,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뭐 기타 등등등 네. 이런 게 있었고 네. 마지막에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죠? 네. 현 정권 초기에는 뭐가 움직였었냐면은 수소차,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예요? 가상화폐 관련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네. 북한은 대북주 이런 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테마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고요. 네. 그 신기술주가 움직이는데 보통 연초에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얘기는 11월, 12월 달쯤에 얘기가 한번 나와요. 그리고 한번 들었다가 놓고 이제 1, 2월 달, 3, 4월 달 쭉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 2월 달은 뭐냐면 들었다 놨다는 크게 들었다 놨다는 거고 본 상승은 보통 봄에 나옵니다. 봄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개가 아니라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이고, 그죠? 네. 뭐 현대차, 뭐 쭉 이제 뭐 LG, SK, 뭐 그죠? 한화, 뭐 롯데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거의 삼성이 해야지만 테마주가 형성이 돼요. 물론 이제 LG에서 옛날에 뭐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 해서 테마주가 움직인 적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도 못했고 짧았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이제 물론 수소차 이런 거를 주도해서 현대차가 이제 그 테마를 좀 주도했던 적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삼성이에요. 삼성. 네, 삼성이 해야 네, 이수정님 감사합니다. 삼성이 해야 이게 테마주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삼성이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뭐 정권 시작되기 전부터 그죠? 네. 시작되고는 뭐 계속 그랬잖아요. 네. 탄핵으로 시작한 정권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감옥을 여기 회장님도 뭐 부회장님도 2번이 갔다 왔고 막 이러는데 저기 그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삼성이 보수 정권이랑 딱 붙어서 뭘 열심히 또 해먹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먹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정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핍박까지는 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삼성을 그렇게 욕하면서 삼성 전자제품 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고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 욕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저보다 욕을 더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뚫어놓은 그 자전거 도로 있죠. 뭐 4대강 주변에 그런 거 막 달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욕을 그렇게 하면서 혜택은 다 누려요.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욕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누릴 때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내로남불이죠. 국민들도 내로남불이 있어요. 삼성을 막 이렇게 무조건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워하지는 마세요. 삼성 망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해요. 망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갖고 나와서 뭐 삼성을 뭐 해체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잠깐 정치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정치인들 다 싫어하시죠? 여당 야당을 떠나서 뭐 삼성 대기업은 해체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 시민단체에서 해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해체해서 뭐 하자고 하냐면 그 기업을 해체하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나눠 갖자. 그게 공산당 아니에요. 재벌 아니면 저 부자들 때려잡아가지고 그 돈 나눠 갖자고. 그게 이제 공산당 도둑놈식 거죠. 시민단체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기업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대기업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공기업 될 수도 있고 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좀 긴급 금융이나 뭐 구제 자금 그런 거 해가지고 지분을 뺐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부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치인들이 그 대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발밑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얘기는 길게 못하겠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그거 100%다 순수하게 믿으시면 바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 대기업을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놓고 하냐면 무조건 또 삼성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삼성 휴대폰 쓴다니까요. 이해 안 간다니까요 그런 게. 제 후배 중에서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저는 애플 거 한번 써봤는데 애플은 저한테 잘 안 맞아가지고 애플도 장점이 많은 회사인데 애플은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저 애플 욕 안 해요. 제가 애플 솔직히 싫어하는데 애플 제품을 전 싫어해요. 저한테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플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욕 안 합니다. 네.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좋아할 만해요. 네.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네.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체하라고. 네. 대기업 해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그죠? 네.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삼성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삼성이 현 정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삼성이 이제 또 총수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죠? 삼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로봇 관련된 회사를 사요. 이게 삼성의 특징이에요. 잘 아시죠? 네. 처음부터 스타트업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기술 개발해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요. 사서 진출해요. 스피커 뭐 그쪽에 진출해야 되겠다. 하만카돈 아시죠?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 사버리잖아요. 인수해버리죠. 돈이 많으니까 산다니까요. 구글하고 애플 있죠? 구글하고 애플도 그런 식으로 해요. 나 이쪽에 진출해야 되겠다. 사요. 그쪽 관련된 그 기업들을 쭉 산다니까요. 삼성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로봇 관련된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 산업이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로봇 관련주가 있었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로봇 관련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산업용 로봇이나 그냥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 보면 그런 게 실현될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냥 판타지 같은 스타일로 테마주가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 이세돌 씨 왜 자꾸 까먹어요. 그 누가 알파고, 알파고하고 인공지능이랑 했는데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AI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때보다 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봇이 실생활에 실제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완화가 될 텐데.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로봇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테마주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삼성이 뭐 한다고 하면 돼요. 네. 삼성이 뭘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로봇 산업 테마주를 옛날처럼 뭐 가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유진 로봇, 동부 로봇 이런 거만 막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회사 이름에다가 로봇자만 쳐도 꽤 많이 나와요. 옛날에 로봇이라고 들어가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는데 자, 여기다가 로봇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유진 로봇, 휘림 로봇 두 개 나오죠. 그죠? 근데 로보라고 치면 몇 개 더 나와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티 로보틱스 뭐 이런 이름이 생소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로보가 안 들어가도 관련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봇도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과거에 비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많아졌고 로봇에다가 이제 아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가상현실, 뭐 AI, 뭐 그죠? 네. 이런 뭐 소프트웨어, 네. 그쪽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삼성이 이제 로봇 관련주 얘기를 하면 삼성 관련돼서 이제 로봇 테마가 형성이 이미 됐고요. 이미 됐고 앞으로도 이게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는데 안철수 씨가 지금 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이분의 얘기가 지금 인수위에서도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해요. 이분은 원래 의사 출신이지만 뭐 백신, 뭐 바이러스 저기 뭐야 그 V3 아시죠? 안철수 연구소. 그러니까 IT 쪽에서도 이제 인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된 거를 총괄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테마가 더 잘 형성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안철수 씨가 처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10년 전에 나타났을 때 그때 IT 관련주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때는 뭐 퓨전 테크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퓨전 과학, 퓨전 음식 말고 퓨전 과학. 네. 그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선거 끝나고 일주일은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인수위원장부터 해서 이제 인사가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경제 쪽 파트에서는 뭐 할 겁니다. 부동산 파트는 뭐 할 겁니다. 과학기술은 뭐 할 겁니다.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삼성이나 현대도 로봇 이거 하거든요. LG는 안 하겠어요? LG는 저희는 그냥 세탁기나 만들래요. 저번에 휴대폰 만들다 망해서 저희는 TV하고 세탁기만 할 거 이러겠어요? 로봇 해야죠. 왜 안 해? 해야죠, 그죠? 네. 안 하겠냐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련 사업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갈 거라고 봐요. 네. 마치 현 정권, 문재인 정권 초반에 많이 갔었던 수소차처럼 이쪽 관련주들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로봇 관련주 중에 여기 로보스타라는 거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놨어요. 근데 100% 많이 가면 100에서 150%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적게 간 거는 30%, 50%, 뭐 10%만 올라간 것도 있는데 12월 달하고 1월 달 사이에 뭐 했냐면 들었다가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몸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몸 풀기 정도? 살짝 들었다가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50%, 100% 뭐 그 이상씩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왜 그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끝날 때 시간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다. 유진로봇, 휴임로봇 이런 거 상한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기억나세요? 로봇 관련주 얘기할 시간 없는데 짧게만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로봇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한가 가긴 갔는데 아마 신고가 나기는 좀 힘들 걸로 보인다 그랬죠.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삼성 관련 테마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2월 달하고 1월 달에 분명히 들었다 놨거든요. 이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수익도 잘 안 나고. 그때 저 로봇 관련주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종목은 다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로봇 관련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허파만 입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1월 달에 좀 판 게 있어요. 메타버스 테마주도 좀 판 게 있고, 뭐 써니전자, 저기 누구야, 뭐 까미엔시, 안랩, MPK 이런 안철수 테마주 팔아갖고 돈 많이 벌었어요. 또 그때 또. 근데 로봇 테마주가 같이 들었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네거티브 선거만 아니었으면은 좀 더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 들었다 놨습니다. 네. 로보스타인데 어제 시간의 상한가는 유진로봇이니까 유진로봇 위주로 보죠. 자, 유진로봇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상한가를 치면서 쭉 올라가요.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 대장주 중에. 이게 들었다 놓은 거 몸푼 겁니다. 이게. 근데 어제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좋게 얘기했던 이유는, 어제 뭐 여기를 보셔라, 뭐 여기를 봐라,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 아침에 잠깐 상한가 들어가긴 했었어요. 잠깐. 그랬다가 이제 풀리고 그냥 16%에서 끝났는데, 보면 이제 음봉에다가, 그죠? 거래도 막 거래 대량 거래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어디예요? 오늘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랑 겹치잖아요. 전고점이랑 겹치죠. 그러니까 거래 터지면서 삼성 얘기 호재까지 나왔는데 앞고점을 못 제낀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 못 제낄 것 같다. 왜 그 소리 했냐면, 자 보세요. 급등을 했죠. 한 달 동안 쭉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대량 거래가 여러 번 터지면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1월 달에, 이게 1월 달인데 1월 달에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테마주 좀 올라갔고요. 그 외에는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제 삼성에서 로봇을 한다고 하니까 삼성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로봇. 왠지 아무리 그죠? 네,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앞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하겠다.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초단타 이제 불나방 불개미들이 일로 다 들어간 거예요. 한여름에 저 높은 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가로등에 그죠? 네, 열심히 그죠? 아침 해 뜰 때까지 헤딩을 하고 있는 그 불쌍한 나방들처럼 가서 막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름에 그 가로등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저기다가 이렇게 헤딩을 하고 있는지. 나방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그 옆에 보시면요, 거미줄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미줄이 엄청나요. 동네 거미들 거기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잡아먹으려고. 이때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이 온 거죠.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조정이 쉽게 얘기하면 안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가격 조정 3개월, 기간 조정 3개월, 그 기간 조정 3개월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눌림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눌림목이 뭐예요? 세력이 매집하는 거죠. 매집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모여 이제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본전 근처까지 왔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또 올라와요. 본전 근처까지 왔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또 올라오는데 이번에 수익을 약간 줬어요. 그래, 좀만 더 버티자.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기본 3개월 3개월이니까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들고 있는 거예요. 낮에 제가 그런 비율 들었어요. 처음에 여기 사실 때는 뭐 바로 상한가 나올 것 같고 그죠? 몰빵이 났으니까 또 상한가 2개만 나오면 차 바꿔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이제 손실 보고 있다가 이제 막 본전 오니까 거의 지금 이제 미라가 돼 있는 거예요. 미라. 네. 왜 미라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네. 이집트 그 파라오 그 미라 보시면 겉은 화려하잖아요. 관 금색으로 착 칠해놓고 그죠? 네. 열면 붕대 친척가갖고 말라비틀어가지고 막 말라비틀어져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몰빵하시거나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미라 되는 거예요. 미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딱 본전 왔어요. 본전 약간 양목 나와 이제 수익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본전 매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판다. 세력이 그 다음날 더 강한 음봉을 하나 때려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다 팔고 이제 철수. 그럼 세력이 다 날린다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고점 찍고 여기 1월 중순인데 지금은 3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다가 크게 늘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할 때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눌림목. 눌림목이 나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정거점을 잡고 여기가 매물대죠, 그죠? 여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작업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거래가 터진 거고 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매물대 보여드릴까요? 이 차트를 봅시다. 잠깐만요. 자, 이게 매물대인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린 사람들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는 잘 들어왔는데 크게 다시 거래가 늘어난 것도 없고 이 매물대를 갔다 온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의 소원은 조국 통일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본전이에요. 6,000원대 7,000원에 샀는데 6,000원 7,000원에서 물려있는데 4,000원 초반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겠어요. 이분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본전. 근데 오늘 본전이 왔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팔았겠지만 안 판 사람도 많겠죠. 삼성 때문에 아침에 상한가 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들고 있는 세월이 있었는데 억울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안 파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음봉 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고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오늘 신고가 낼 가능성이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거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 아니에요. 돈 안 받고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회원가입하라고 강요도 안 해요. 그죠? 전 또 20분 있으면 또 갈 거예요. 네.
9시까지 강의해야 되니까 20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직원 걱정 안 하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저기 유튜브에 고맙다고 댓글 남겨도 저는 답장도 안 해줘요. 잘 들으셨으면 된 거지 뭐, 그죠? 저기 녹화 보신 분들도 좀 댓글 좀 많이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렇죠. 이거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 다른 로봇주를 보자고요. 어제 시간에서 급등하고 순서대로. 자, 휴림 로봇. 이게 뭐예요?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뚫긴 뚫었는데 아침에 그죠? 무려 16%에서 급등 출발해서 26%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플러스 4, 시초가 대비 10% 넘게 빠지면서 끝났죠. 근데 대량 거래량에 거래 되게 많아요. 거래 별로 안 나온 것 같죠? 예전에 저기 2년 전에 그 이게 이낙연 씨 대장주였는데 그때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요. 휘닝로봇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거래가 너무 많아요. 이건 안 좋은 운동이에요. 나중에 좀 또 좀 관리를 좀 받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당장은 굉장히 불편한 운동입니다.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들고 있었으면 다 팔아버렸어요. 저는 전문가라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들고 있어도 다 팔아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에브리봇. 네. 자, 이것도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이것도 앞에서 100% 이상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다고요. 거래가 많죠? 근데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어제 그랬다 보자마자 이거 신고가 되기 힘들겠네. 그랬던 거죠. 자, 로보티즈. 이게 플랫 차트인데 자, 급등 시원하게 했죠? 네. 저점 대비 한 2배 이상 이것도 올라온 거예요. 대장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 어디다 다 적어 놓으세요. 저는 시시한 거 얘기 안 해요. 센 것들만 얘기하지. 센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좋은 거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핵심 본질을 알아야지. 차트는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못 가잖아요. 왜 못 가겠어요? 다른 친구들 다 음봉 맞고 떨어지는데 혼자 가요. 못 넘어가는 거. 이것도 오늘 이제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시작은 플러스 6%에서 시작했지만 큰 급등 없이 마이너스 2%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음봉으로 끝났죠. T 로보틱스 음봉으로 끝났고요. 로보스타 역시 음봉으로 끝나죠.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장중에 최대 12%까지 올라갔지만 끝날 때는 마이너스 2%. 왜 이래야만 했을까? 준비가 덜 된 거라니까. 준비를 더 하겠죠. 그 준비는 뭐라고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람을 미라를 만들어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인다는 게 뭐예요? 저번에 얘기 드렸죠. 황태 덕장에서 그죠? 명태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그 추울 때 그죠? 엄동설안에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는 게 뭐 이렇게 종이 말듯이 막 실타래 말듯이 마는 게 아니고 황태 덕장에서 그 황태 말리듯이 그냥 그렇게 그래야지 명품 황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좋은 황태국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려 죽인다는 표현을 제가 쓰잖아요.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제 명품 눌림목을 드리면 그분들 죽어나가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니 눌림목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이게 눌림목인데요. 아니래. 눌림목은 사자마자 날아가는 거래. 이게 뭐냐면 도둑놈 싶은 거예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자마자 급등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면 도둑놈 심보 아니냐. 맞잖아요. 고생할 생각은 죽어도 안 해요. 그분들 보면은 큰 돈 없어요. 희한해요.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 돈 많으면 되게 막 일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되게 거만하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인간관계를 해보면 안 그래요, 사실. 식당에서 누가 제일 갑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많이 할 것 같으세요? 30억, 50억 이상 있는 자산가들이 식당 가서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진짜 저기 매너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공사장 인부 중에서도 제일 밑에 인부들 있죠. 네. 네.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류들이 그래요. 식당 가서 보세요. 제일 시끄럽지. 매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 저기 뭐예요. 이 테마주 같은 것도 분석하실 때 눌림목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눌림목을 이렇게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명이 눌림목 사랑이었어요. 네, 눌림목 사랑. 그 눌림목 줬는데 죽으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필명이 눌림목 들어가면 제가 피합니다. 눌림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필명이랑 반대로 사는 분들이 왜 많다 이거죠. 뭔 얘기하다 식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필명 지을 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다가 만개 뭐라고요? 준비가 덜 돼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 얘기해 볼게요. 네. 삼성 어제 시간에서 삼성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 삼성 뭐요?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어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말로만 하면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 그냥 쭉 보여드리면 유진로봇, 삼성전자, 신사업 로봇 상한가, 휴림로봇, 삼성전자, 에브리버 삼성, 로보로보 삼성,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로보스타, 퍼스텍, TPC, 스맥 다 로봇이잖아요. 시간에서 어제 시간에서. 그런데 막상 장 열리니까 누가 갈게요? 로봇 관련주들은 시초가만 띄워놓고 운봉 맞으면서 떨어지는데 누가 갔냐면 삼성, 신사업 그러면서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절대 추격 매수하시거나 뉴스 보고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생 안 하고 그게 쉽게 수익 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보시면 선익 시스템이라고 오늘 상한가 나옵니다. 상한가 나왔어요. 부럽다. 아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만큼 빠지고 상한가 나오는 건데 뭐가 부러워요. 이거 두고 있는 사람 누가 수익 입었어요. 이해되셨으면 자 실반 한번 더 찍어보시고. 안 그래요? 상한가 나왔다고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여기까지 전저점 다 깨면서 빠졌는데 뭐 상한가 나온 게 뭐가 부러워요. 오히려 내가 선익 시스템은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잘 됐다. 이렇게 축복을 여기 뭐야. 좋게 생각하셔야죠. 시기 질투하고 막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 같은 거 안 힘들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제 범양건영이랑 일성건설이 왜 올라왔어요?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에 신경 썼다고. 네. 우리 이재명 씨 버리고 윤석열 씨로 갑시다. 네, 그런 거. 얘도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선익 시스템. 자, 삼성전자 뭐라고요? 메타버스. MP 이것도 상한가 직전에 끝났어요. 한호가 풀려가지고. 자, 이것도 뭐야? 낙폭과 대주잖아요. 최근에 아무런 거 없다가 그냥 삼성 얘기 나오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손절하고 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거죠. 이건 상한가에서 한호가 약간 모자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다에 많이 올라온 게 뭐 예를 들어서 옵티십스 12% 올라왔어요. 근데 뭐예요? 다 하나같이 낙폭과 대주죠. JLK 낙폭과 대주죠. 자, 20% 전후에서 끝났어요. 오픈베이스 재밌어요. 오픈베이스가 누구예요? 종목의 변신은 무죄라니까요. 오픈베이스 최재형. 우린 과학기술 테마주입니다. 우린 안철수입니다. 우리는 안철수예요. 지금은 우리는 메타버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최재형 과학기술 테마주 안철수 오늘은 뭐예요? 네. 삼성 메타버스. 네. 변신의 귀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게 힘든 게 옛날에는 재료가 잘 안 바뀌었는데 요즘 수시로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이 이 종목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오늘 굴러가서 삼성, 그 다음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링크, 제니시스 다 뭐예요? 낙폭과대주죠? 거래 없다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11%. 삼성, 그 다음에 BK탑스, 덱스터 다 낙폭과대주. S넷 요건 눌림목 종목이고 낙폭과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스코넥 신규 상장주인데 요것도 낙폭과대주. 네. 특징이 뭐예요? 자, 삼성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해서 많이 올라온 것들의 특징은 낙폭과대주죠, 다. 그러면 낙폭과대주들 지금 쭉 나왔는데, 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1번 준비가 잘 안 된 걸까요? 4번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더 찍어보세요. 네. 필명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찍어보세요. 네. 메타버스, 삼성 메타버스 아까 테마주들 쭉 올라왔는데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까? 1번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준비가 잘 된 걸로 보이세요? 사 4번도 있고 1번도 있으시고. 네.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보세요. 다시. 네. 4번이 맞는 거예요. 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잘하면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제 방송 들으시는 거니까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이제 좀 이따 가면 돼요. 선익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왜냐면 그냥 낙폭과대 주잖아요. 그냥 거래 하나도 없고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 무슨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오늘 호재 나왔으니까 상한가 나오고. 이건 뭐냐면 개인들이 그만큼 손절을 많이 하고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이제 개인들 방해하는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3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15,000원이고. 그냥 반토막 냈으니 누가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죠? 신용도 하나 넣어드릴까? 잠깐만요. 신용이, 그죠? 들었다가 놓을 때 신용이 확 늘었었는데 신용이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아까 제가 그 미라 그 우수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이집트 미라 있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말라 죽은 거죠. 관 속에서. 그 미라 왜 만들어요? 다 아시잖아요. 죽어서 살았을 때 재산이 많으니까. 이집트가 옛날에 지금부터 따지면 미국이었잖아요. 옛날 그 당시에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이집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못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를 다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 다 이렇게 보존 처리하고 붕대 칭칭 감고. 왜냐면 다시 태어나려고. 왜냐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못 죽, 이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거죠. 그죠? 진시황이 왜 그렇게 죽었겠어요?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재물이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나 화장해서 저기다 뿌려주시게 그냥 그러고 가요 그냥. 근데 가진 게 많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욕심 많으면 안 된다니까. 네. 그죠? 네.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돈 아까워서 죽겠어요, 그죠? 네. 이게 보면 아무튼 모닝에도 일로 왔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욕심내신 거죠. 네. 그래서 미라처럼 말라붙어버린 거예요. 미라 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종목들 쭉 볼게요. MP 준비가 안 됐잖아요. 떨어지다가 그냥 갑자기 양봉 하나 나왔으니까. 그럼 적당히 좀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다시. 거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3개월 동안 거래 아무것도 없죠. 최근 3개월 동안.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두 개만 더 볼까요? 옵티시스 신용이 막 말라붙잖아. 최근에 1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거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낙폭과대 준 거예요. 낙폭과대. 그리고 아까 뭐 여기 JLK 이거는 조정이 안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도 낙폭과대인데 이건 좀 차트가 좀 그래요.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매물대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려고 뭐 미라까지 들고 왔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이 뭐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삼성 테마주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뭐 힘내라 그런 얘기는 이제 해드릴 만큼 했고, 그죠? 준비를 하셔갖고 돈을 버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로, 우리 여기 문자 받는 계시니까 서비스로 옛날에, 그죠? 낮에는 회원들한테 저기 그 4차 산업이 아니라 그 사물 인터넷 테마주, 그게 크게 갔었거든요. 되게 이런 거는 비싸게 크게 갔었어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갔는지 쭉 옛날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밤에는 그거 보여드리죠. 수소차가 갈 때 어떻게 갔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에 확실하게 밀었던 게 수소차 테마주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소차를 또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비싼 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로봇 관련주란 메타버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청와대에서 그랬어요. 수소차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가 탁 나온 거예요. 2017년 5월달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정신 없었잖아요. 응? 그러다가 아무튼 상한가가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수소차 한다니까. 그러니까 풍부조정에다 급등을 합니다. 자, 추가 상승 나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준비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에 거래량이요? 14,000주, 5,000주 막 그랬다니까. 10,000원, 7,000원짜리 주식이 하루에 10,000주 거래되면 7천만 원어치 거래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사시면 그냥 그날 싹 쓸어갈 수도 있어요. 거래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뜬금없이 수소차를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딱 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문봉 때려가면서 다 나가. 그래서 팍 때리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훅 올려. 여기 8,000원, 여기 16,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훅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려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호재를 제공을 해주느냐, 재료를 제공해 주느냐, 삼성에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좀 달라지겠죠. 차트가 이렇게 나온다 100%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5년 전에는 대통령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이 갑자기 시작을 해서 종목도 갑자기 올라갔지만, 지금은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하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러면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자주 많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테마주가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또 옛날에 핍박을 받았지만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까지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정책주에서는 원전 테마주, 부동산, 뭐 일자리, 그죠? 뭐 교육 관련된 것들, 뭐 저출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신기술 테마주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개예요. 메타버스 얘기 그 전부터 했고, 로봇 이쪽이요. 게임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게임존이 별로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게임 쪽은 규제를 좀 할 가능성이 있어요. 풀어주는 것도 있는데 규제하는 것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쪽 메타버스하고 이쪽은 삼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네. 수소차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하나 더 보면은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유니크. 제가 보통 두 개 얘기하거든요. 유니크가 처음 이렇게 급등했어요. 보시면 거래도 없이 그냥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제로 나서 올라온 거라니까요.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운봉 때리면서 막 눌렀다가 아닌 척을 오만상 한 달, 두 달 쫙 하다가 이제 뽑은 거예요. 눌렀다가 또 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3번 갔어요. 이게 한 번이었고요. 또 가고 마지막에 또 갔어요. 총 3번 갔다니까. 한 번, 두 번, 3번.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눈만 뜨면 수차게 있거든요. 이게 많이 갔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사시기 전에 일단 전략을 잘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하시라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자꾸 왜 번호 찍으라고 하냐면 이해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게 오프라인 강연이면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쳐다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번호 찍으라고 우리 귀찮게 이러신 분도 있는데 태도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찍으라고 할 때 가끔씩 뭐 맨날 안 찍어도 되는데 이럴 때는 찍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한번 찍어주셔야 돼요. 아니, 눈을 보고 강의를 하면 알잖아요. 그죠? 내가 강의를 잘했나 못했나. 응? 이 이제 강사가 누구예요? 강사가 강의를 잘했나 못했나.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잘 알아들으셨나 못 알아들으셨나 아는데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고려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김 실장님이 또 방송을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김 실장님은 이거 하신답니다. 이분도 삼성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 반도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도 반도체 지수 사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쪽을 얘기했고 여기 김 실장님 반도체 지수하고 이분도 삼성 뭐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김 실장님도 누가 물어보시던데 라이브 방송도 라이브 저기 회원도 있고요. 저기 뭐예요 문자반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난 남자가 좋다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난 여자 전문가를 선호한다. 그리고 김 실장님한테 들어가세요. 김 실장님 특징은 종목을 계속 이렇게 저희 방도 순환매를 시키는데 나도 수익을 되게 좀 빨리빨리 챙겨주시면서 잘 돌려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이제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전문가 필요하신데 여자분 리딩을 받고 싶다 그러면 김 실장님한테 가시면 돼요. 이 방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부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번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무실에 전화해서 부부냐고.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좋은 얘기 하니까 부부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부부끼리는 그렇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밤에 또 비 온다고 또 막걸리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일찍 푹 주무세요. 밤에 자꾸 야식 드시면 그 다음날 이 머리가 약간 맹해져가지고 판단을 잘 못 내리세요. 주식하는 사람은 아침에 공복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막 술 많이 드시고 막 밤에 야식 같은 거 많이 드시면은 아침에 정신 상태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그죠? 샤워 한번 딱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보세요. 막 상한가가 좀 막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야식 먹고 술 많이 드시고 주무시면 좀 그래요. 제가 다 해봤는데 실제로 그래요. 오늘 밤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